자, 조문 111조. 이제 합격이 가까우니까 뭐 즐거운 모양인데. 하여튼간에 합격은 인내심의 결과입니다. 인내심. 그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조기에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가 학습 효과를 계속 저하시킵니다. 근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비록 내가 지금은 모의고사에 심의점 받아도 10월 29일은 70점 받아 끼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져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8월 말에 모의고사, 9월 말에 모의고사, 7월 말 3번 정도 있는데, 뭐 이번 7월 말 모의고사까지는 훈련용이고 8월 말하고 이제 9월 말 2번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실력 평가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훈련으로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8, 9월은 이제 8월 달에 8월 말에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한 55점 정도 목표로 딱 세우시고 하시고, 그다음 9월 말에는 60점을 통과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실전에서는 70점 받겠다. 3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통계를 내면 민법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총 한 5, 6번 치고 실전에 응시를 하는데, 실전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늦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는 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잘 밟아가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조문 특강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들어놨다가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일주일 전에 한번 쫙 넘기고 들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안 듣고 그때 읽어버리면은 그냥 국어로 읽어버립니다. 국어로, 민법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국어로 읽어버리면은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쟁점인지 좀 알고 일주일 전에 읽어서 한번 들어가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11조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자, 1항에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걸 도달주의라 합니다.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발신 도달이 필요 없고 완성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표백주의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표백주의. 111조 1항처럼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주의 이렇습니다. 자, 양의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에,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자, 행위능력 상실 이 말은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나 같은 말입니다.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는 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자,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말은 그대로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망하면은 상속인이 있고 행위능력을 상실하면은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도달은 그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항에 도달주의가 원칙 해놓고 1항 옆에다가 그러나 발신주의 예외도 있다. 발신주의. 발신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 예외도 있다. 그 옆에다가 두 문자만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보시고. 사, 무, 경, 무, 채무, 인수. 사, 무, 경, 무, 채무, 인수. 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 무는 무권 대리, 격은 격지자 간, 무는 무능력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 경무, 채무인수는 도달주의 예외, 즉 뭐요? 발신주의다 이 말입니다. 자, 112조 제한능력자. 자, 제한능력자는 다른 말로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정치산자는 뭐랍니까?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는 뭐랍니까?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고. 자, 112조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가 대표입니다. 그냥 미성년자를 항상 생각하세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누가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입니까?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안 생긴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구조를 딱 보시면 갑이 이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표의자. 을이 지금 16세다.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자.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제 의사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의사표시로서 을에게 뭐를 못한다 되어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을의 아버지가 뭐 해버렸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면은 아버지가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할 수 없다 요 뜻이 무슨 뜻이냐 한번 물어보면은, 첫째 원칙은 법적인 도달을 을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을에게 도달되어도 법적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법적 도달은 효력이 발생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효력이 발생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가 알았다면은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은 뭐 할 수 있다? 법적 도달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성년자 쪽에서는 언제나 법적 도달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말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 주장 가능하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법적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요 3단계로 딱 기억해야 됩니다. 3단계. 그러니까 조문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3단계로 딱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갑은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은 원칙은 을에게 법적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을의 아버지가 도달을 알았다면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쪽에서는 언제든지 뭐요? 법적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자, 표의자가 괄안에 넣으세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괄호가 뭐예요? 과실 없이. 두 번째 괄호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3조는 옆에다가 공시송달의 요건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그러면은 공시송달의 요건은 민법의 11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와 효과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효과는 어디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요건만 딱 되어 있다. 그 요건은 뭐냐 했더니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시한 날로부터 2주 1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리로 넘어갑시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대리.
자, 대리의 경우에는 그림 하나를 쭉 그려놓고 계속 사용하면서 써먹읍시다. 대리. 그래서 앞으로 대리에 대해서 시험에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대리의 그 삼면관계 여기서 한 문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 대리효과. 그걸 삼면관계라 하거든요.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번에 삼면관계. 그 다음에 복대리. 복대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많이 나올 때는 여기는 두 문제까지 더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한 문제. 대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총 몇 문제입니까? 대리에서 그냥 한 4문제에서 5문제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대리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민법 총칙에서 50%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리가 나오면은 조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좀 어렵습니다. 왜? 보통은 둘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리인이 나타나면 몇 명입니까? 3명. 그 2명도 잘 모르겠는데 3명이 있으니까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대리는 항상 뭐요? 3명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합니까? 본인. 그죠? 본인은 하면서 합천에 계시잖아요. 합천에. 그래서 갑은 본인이고 어른 대리인이고. 그래서 다른 교재를 무시하시고 항상 따라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래 시험장에 가면 신속하게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어른 병한테 이렇게 매매를 한다. 자, 이게 이제 대리입니다. 그 특징을 잘 보시면 대리를 기본기를 잘 익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요걸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대리행위라 하거든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고 매매는 대리인이 했지만 매매의 효과는 누구에게 갑니까? 본인에게 간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은 효과를 받는 관계이지 행위를 하는 관계다. 행위는 뭐야? 대리인이 한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게 보세요. 행위는 대리인이, 행위의 효과는 본인이 이리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느냐? 행위의 귀속 주체와 효과의 귀속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 이걸 뭐예요? 대리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다. 사자. 사자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사자. 라이온 말고 사자. 기관이랍니다. 기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시기관, 하나는 전달기관.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표시기관은 대리와 유사합니다. 이거는 유사하지 않고. 그래서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이거하고 대리하고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하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 모두를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의사도 대리인이, 표시도 대리인이. 근데 표시기관은 의사는 누가? 본인이 결정하고 표시는 누가 하고? 사자가 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표시기관으로서 사자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다. 대리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근데 사자는 몸만 있고 머리는 없다. 머리는 갑이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관계를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대리에서는 자, 삼면관계인데 여기를 우리가 제1면이라 합니다. 대리권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리권에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 주로 나오는 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 범위. 그 다음에 쌍방대리 자기계약 금지. 이걸 제한이라 합니다.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의 소멸. 어떤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멸. 자, 대리권 소멸 사유 세 가지 기억할까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또 하나는 대리네 예? 성년 후견 개시. 예? 대리네 성년 후견 개시. 말을 바꿔가지고 괜히 어렵게 만들었대죠. 금치산 선고 그러면 딱 간단한데, 그래서 요거는 금치산 선고하고 같은 말이다. 금치산 선고. 금치산 선고. 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금치산 선고 같은 말. 근데 요게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X입니다. 맞죠? 한정 치산 선고 그러면 X단 말이에요. 에? 영 축구가 돼야 소멸이 되는 것이지, 좀의 축구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정도 가지고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기출이 되는데 한정 후견 개시, 그게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여기는 뭐랍니까? 대리행위랍니다.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는 첫째, 대리행위의 방식 어떻게 하냐?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걸 현명이랍니다. 현명. 이거 좀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는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의 기준은 누가 원칙이다? 대리인. 대리인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본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리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대리인은 뭐는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그게 있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나오면 복대리는 한 명 더 생깁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지금 A가 복대리인이고, 그죠? A가 지금 병하고 지금 거래를 한다. 이래 됩니다. 이게 복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도 갑의 대리인이고, A도 대리인이고, 이래 됩니다. 그럼 이게 복대리의 특성, 그걸 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걸 잘 아셔야 답이 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복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문건대리가 있는데, 표현대리는 세 종류가 있죠, 그죠? 125조, 126조, 127조가, 129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는 이제 3대 요건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했다. 근데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갑이 병한테 뭐라 했습니까? 대리권 준 것처럼 뭐 해버렸다? 표시를 해버렸어. 그러니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는데 뭐요? 과실이 없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매가 대리권 없이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뭐로 된다? 유효로 된다. 이게 표현대리다 이 말입니다. 자, 125조의 표현대리 3대 요건. 대리권이 없을 것,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것. 그럼 두 번째. 자, 126조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쪼매줬어. 임대하라 이랬는데 팔아먹어 버렸어. 그죠? 대리권을 좀 줬는데 그걸 뭐 해버렸다? 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넘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뭐야? 선의무과실이다 이래 됩니다. 그럼 선의무과실은 126조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그래서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월권 행위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러면은 유효로 된다 이래 됩니다. 129조는요. 대리권을 처음에는 줬죠. 처음에는 줬는데 나중에는 그죠? 사라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소멸됐는데도 통지를 해줬다, 방치했다. 방치했으니까 소멸됐는 줄 병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뭐요? 이 매매는 유효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29조의 3대 요건은 뭡니까?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소멸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그러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유효로 한다. 이게 129조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게 표현들이 세 가지 요건이고. 자, 그 중에서는 요 126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표현 대리 그러면 80%가 여기서 나온다. 116조. 자, 마지막으로 협의의 무권 대리. 그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 자, 표현 대리가 아닌 무권 대리, 그걸 협의의 무권 대리를 합니다. 자, 일단 그림을 딱 그려보고 조문을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분명히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표현 대리도 성립이 안 됐어. 이걸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협의의 무권 대리. 그럼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뭐요? 거래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병하고 매매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대리권이 없죠. 표현 대리도 안 됐죠. 그럼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이랬다. 무효로 영원히 갑니까? 유효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죠. 뭐 하면은 갑이 추인하면은. 그래서 현재는 바뀔 수 있는 무효다. 이걸 뭐요? 유동적 무효 이렇습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에서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는 유효로 확정, 무효로 확정. 자, 유효로 확정하려면 갑이 뭐 하면 됩니까? 추인하면 된다. 추인하면 된다. 그죠? 무효로 확정되려면 뭐 하면 된다? 갑이 추인 거절하면 된다. 또 병이 뭐 하면 된다? 철회하면 된다. 철회하면 된다. 또 병이 뭐? 최고.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최고했는데 갑이 뭐 한다? 침묵한다. 이런 경우에 있다. 그래서 가보면은 갑에게는 그 권리 두 개가 있네요. 그죠? 하나는 추인권, 하나는 거절권. 이 사람에게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요? 최고. 하나는 뭐요? 철회. 이렇게 됩니다. 철회. 이 구조를 딱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 하나 이제 판례가 중요한 게 이제 상속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상속 문제. 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야. 이게 아들이야, 아들. 잘 보세요. 아들. 자, 아버지는 잘 보세요. 아버지는 추인도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죠. 그럼 아버지는 거절을 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무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찾아올 수 있거나 이 토지를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찾아갈 수 있고 안 넘겨줬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근데 요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했다 했습니까? 분사했다. 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버지 지위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아들이 즉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거절권을 상속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판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거짓하면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에 위반한다. 그럼 추상적으로는 신의칙이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 할까요? 금반원칙이라 합니다. 금반원칙. 뭐 재미도 있는데 한번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금반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금반원. 금반이죠. 금반. 읽어보세요. 금반. 뜻이 뭡니까? 오르간 아닙니까? 혹시 오르간. 자, 금반은 한자 그대로 한 번 뱉은 말에 반대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른 매매하려는 행동을 했죠. 매매하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절권을 상속받아도 매매를 계속 해야지 반대되는 쪽으로 가지 마라. 매매를 나는 안 하겠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아버지를 상속해서 거절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으로부터 내놔라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표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우리 판례가 나왔는데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다시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 무권 대리인 을은 본인을 상속해서
정액에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정액에 점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정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결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한테도 할 수 없고 정한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정한테 병한테 점유를 돌려다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등기말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이치기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추인이 단독으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추인. 여기는 뭐가 출제되냐?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 그게 이제 시험이 잘 온다. 차이. 자, 차이를 한번 볼까요? 최고는 반드시 가백에 합니다. 맞죠? 반드시 가백에. 추인 할래 말래. 근데 철회는 가백에 해도 되고 을한테 해도 되고. 됐죠? 그 다음 최고는 병이 선이 악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철회는 반드시 병은 선이여야 한다. 됐죠? 그 다음 추인. 자, 추인은 요거는 단독 행위로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추인권은 형성권이고 추인은 단독 행위고. 그리고 요 추인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지. 추인은 갑이 하죠. 누구에게 합니까? 병한테 해도 되고 을한테 해도 되고 정한테 해도 되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차이를 잘 보세요. 병한테 하게 되면 바로 추인돼 버립니다. 유효로 확정됩니다. 근데 을한테 추인하면 바로 추인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병이 알았을 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알았다는 말은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추인을 했다는 말은 벌써 유효로 확정됐죠. 그러니까 알은 병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철회는 아까 뭐였습니까? 선일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의 권리는 추인과 거절, 병의 권리는 최고와 철회. 이 삼각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자, 추인은 마지막으로 소거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인. 무권대리 추인. 있습니다. 그죠? 자, 추인 나온 김에 한번 연습해 보자. 아는가? 추인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 1개, 2개, 3개, 4개. 3개라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의 총 추인은 4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무권대리 추인, 좀 이따가 할 무효행위 추인, 좀 이따가 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안 나오는 거 조문에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 4가지. 자, 다시 한번 자 보시고 바랍니다.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 그 다음 1번하고 이 4번이 같습니다. 무권대리 추인하고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하고 같이 처리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소급적 뭐요? 소급적 유효 이렇게 됩니다. 소급적 유효.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적입니까? 비소급적입니까? 비소급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적입니까? 비소급적입니까? 이거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답인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소급적 유효, 비소급적 유효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 원래부터가 유효야. 에?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잘 보세요. 유동적 유효에서 추인하면은 뭐로 바뀐다?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효에서 유효로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 것입니다. 맞죠?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소급적, 비소급적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추인하기 전에도 유효고 추인한 후에도 유효고 유효에서 유효로 가기 때문에 소급적 유효 이 말은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소급적입니까? 요 유동적에서 뭐로 바뀌었다? 확정적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소급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을 잘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다른 거하고 달리 다른 거는 전부 다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데 이거는 유효에서 유효로 바뀐다. 다만 차이가 뭐다? 유동적에서 확정적으로 바뀔 뿐이다. 이 네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 한 번 더 해보자. 첫째 뭐? 말을 자꾸 익혀봐야 돼. 말로.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뭐? 요거는 이거는 뭐 좀 이게 수식어가 되는데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 아시겠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적 유효 이게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인은요 추인을 하려 하면은 완전하게 해야지 조금 하겠다 조건을 붙여 하겠다 변경을 가해서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의 틀을 보면서 이제 조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3페이지 114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조문 순서대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114조. 114조는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자, 대리행위의 효력. 옆에다 제가 써놨죠.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자,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현명을 하면은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무슨 말이냐? 현명을 해야 대리 효과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명을 해야. 그럼 현명의 뜻이 뭐냐? 정확하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 다음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때 본인의 동그라미 해가지고 화살표 해가지고 본인이 존재함을 포함.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라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또는 뭐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 그것도 현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한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본인을 위한할 때 위한의 의미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법률 효과 귀속을 위한 이런 뜻입니다. 자,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X 뭐 법률 효과 귀속을 위한 O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대리행위는 현명을 해야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2항의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 무슨 말이냐? 제3자가 대리인에게 현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3자가 누구냐? 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수동대리에서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능동대리에서는 누가? 대리인이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잠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을이 한 짓이 두 가지입니다. 을이 의사표시 요걸 대리했다. 병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의사표시 하는 걸 대리한다. 그걸 뭐라고? 능동대리. 병의 의사표시 받는 걸 대리한다. 수동대리. 그러면은 능동대리 할 때는 대리인이 현명해야 되고 수동대리 할 때는 누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양.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때 제3자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상대방. 즉 저기서 병을 의미합니다. 자, 115조. 자, 현명 안 했을 때 효과. 115조 앞에는 비현명의 효과 쓰시고 비현명의 효과.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줄을 쫙 꺼보시고. 자, 현명을 하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인을 위한 것으로. 현명을 안 하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했다?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진다. 그리고 책임진다는 의미 속에는 대리인이 착오를 내세워서 취소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본인을 현명하려 했는데 현명을 안 했다. 나는 착오했다. 취소를 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지고, 따라서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음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현명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즉 현명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5조 잘 보세요. 원칙은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명을 하지 않아도,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현명이 된 것처럼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위임장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만. 원래는 현명을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전혀 안 쓰고 요걸 딱 제끼고 안 쓰고 자기의 이름만 딱 올렸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매매 계약서에 적어버리면은 병이란 사람은 을이 매매 당사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때는 을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을이 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병이 을만 적혀 있어도 요 을이란 놈이 당사자가 아니고 갑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현명이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조문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원활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5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전조 1항 규정, 즉 현명이 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6조 대리행위하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14조하고 115조 묶어서 대리의 방식 현명주의를 표시하고 있고, 116조는 대리행위하자, 117조는 대리인의 행위능력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6조 읽어볼게요. 자, 1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에 들어가는 그 세 가지 뭡니까? 비진의 표시, 동정의 표시, 착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게 의사의 흠결입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기준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진의 표시가 있냐, 통정의 표시가 있냐, 착오가 있냐, 사기당했냐, 강박당했냐, 알았냐, 몰랐냐, 과실이 있냐 없냐 전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게 핵심이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즉 악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항을 해석을 잘해야 돼.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대리인이 뭔가를 했다면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은 대리인이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야. 즉 그 말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본인지를 기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의 지시에 조차 대리인이 했다면은 그때는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이 있다면 대리인이 모른다는 것을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대리인 선의, 대리인 부지 이게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악의, 본인의 과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항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자, 1항은 대리행위 하자 기준은 대리인이다 원칙을 정하고 있고, 2항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할 때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조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활하게 자꾸 읽어봐야 돼. 자,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냐 없냐 유무는 누구?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항의 예외적으로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즉 본인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이때는 대리인의 선의가 기준이 아니고 본인의 악의 과실이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하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러나 해석으로는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뭐는 필요하다?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옆에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대리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당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행위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당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는 필요하다?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나머지 밑에 세 개는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조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거든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로 결정한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의 줄을 잡고 이제 원칙은 수권행위 해석으로 결정한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권행위 해석으로 결정이 안 되면 118조에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8조는 그 옆에다가 한마디 쓰세요. 대리권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118조 옆에. 자, 뭐라고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따라서 거꾸로 대리권이 없거나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불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거나 있는데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표현 대리에는 118조가 적용된다. OX. 자,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무권 대리는 118조가 적용되나 안 된다. 무권 대리. 안 된다 했죠, 조금 전에.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거나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무권 대리는 적용 안 되죠.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 그래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험에 표현 대리에는 118조가 적용된다. OX. X. 적용 안 됩니다. 표현 대리는 적용 안 돼. 왜?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8조는 대리권이 있는데 범위가 불명하다. 여기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118조.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118조 1번 보존 행위, 2번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자, 1호는 뭐라고요? 보존 행위. 자, 이호의 괄호 안에 뭐야? 물건이나 권리에. 그다음 괄호는 이용 또는 개량.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호의 이용 또는 개량 행위는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성질 변경을 초래하는 이용 개량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적어봐라 이 말입니다. 옆에.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 즉 성질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첫째, 논에서 밭에서 논 변경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 다음 예금을 주식으로, 주식을 예금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처분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처분행위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처분행위는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8조는 정리가 되네요. 자, 수권행위 해석으로도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은 118조에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1호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과 개량행위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제한적이 뭐다?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라서 성질 변화는 이래 되어버리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질 변화의 대표적인 게 논밭 사이, 주식과 예금 사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처분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처분행위 대표적인 건물 신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9조까지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이걸 각자 대리 원칙이랍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공동 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9조를 다시 읽을게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원칙.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뜻이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동. 그러면 공동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공동.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공동 대리한다 할 때 공동의 동그라미. 공동의 동그라미 딱 치고 의사 결정의 공동 O, 실행 행위 공동 X. 그러니까 공동 대리할 때 공동이라는 의미는 행동을 공동으로 해라,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라.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행행위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동은 능동 대리에서만 공동으로 하라 이런 뜻이지 수동 대리에서는 여전히 각자가 대리합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있는데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공동은 뭐를 공동으로 해라?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라. 그때 공동은 능동에서 공동이다, 수동에서 공동이다. 능동에서 공동. 따라서 공동 대리의 경우에도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각자가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기하시고. 자, 오해는 잠도 오고 이러니까 오래 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를 정리하겠습니다.